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A9을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서 연결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더 촬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테더 촬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가지 매체 또는 동영상들을 좀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카메라와 PC를 연결해서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일반적으로 테더링, 테더 촬영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북 프로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저에게 그럴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맥북이 되었던, 윈도우 노트북이 되었던, 또는 데스크탑 또는 일반적인 PC가 되었든 PC를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촬영의 주인공이 될 소니 A9입니다. A9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아래에 HDMI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밑에는 멀티로 사용되는 우리 마이크로 5핀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쓰진 않았는데 요거 쓰고 순차적으로 갈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FTP 개념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포트가 있죠. FTP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끝나고 아마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형식일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어찌되었든 이 테더 촬영의 경우에는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사용하시게 될 때 길이를 보게 되면 우리 소니 쪽에서 지원하는 케이블은 상당히 짧아요. 일반적인 카메라의 충전 또는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짧고요. 이 녀석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아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 테더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적혀있네요. 테더 프로라고 되어 있고, 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긴 연장선, 그러니까 긴 USB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USB 3.0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USB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USB 연장선 개념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소니 기종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이크로 5핀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해당 제품을 사용하셔도 워낙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혹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USB 속도는 일단 빠른 거에서 차라리 느려지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굳이 느린 규격으로 맞춰서 가실 필요는 없거든요. 해당 케이블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노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HK 툴스라고 해서 프로포트 코리아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해당 케이블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촬영해볼 피사체는 일단 예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언맨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의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좀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때 또 별도로 촬영을 하거나 한번 우리 데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카메라와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A9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측면에 미니 멀티 케이블 부분 단자가 있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소니에서 제공한 5핀 단자를 일단 카메라에 꽂아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꽂아 보시고, 나머지 한쪽이 일반적으로는 바로 USB가 컴퓨터에 붙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익스텐더 케이블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꽂도록 하고, 나머지 한쪽은 일반적인 USB 포트니까 이 녀석을 우리 컴퓨터 쪽에 꽂아 보도록 합시다. 자, A9과 PC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화면을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연결 레코딩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PC 화면을 같이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결 촬영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두 개가 같이 뜹니다. 하나는 우리 카메라 쪽에서 보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촬영할 때 보는 환경 그대로 뜨고요. 뷰파인더 쪽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액정에서 뜨는 것도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PC에서 라이브 뷰로 카메라 화면을 보시는 것도 가능하도록 세팅이 가능하니까
뭐 그건 유저 성향 또는 촬영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제가 세워둔 모델은 우리 아이언맨입니다. 첫 컷을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연사가 됐네요. 자, 보게 되면 우리 PC 쪽에 아이언맨 사진이 두 장이 올라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원활하게 올라오네요. HLR2 같은 경우에는 제가 HLR2를 조금 멀리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테더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넘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었어요. 근데 A9이 처리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2400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화소라고 봐요. 그 SLR이나 파코넷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ODSR, 뭐 ODS 같은 또는 D810 같은 고화소 기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고화소가 많이 필요한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화를 좀 예상을 뒀을 때 인화 같은 경우에도 얼추 30인치 액자까지는 2400만 화소로 거의 무리 없이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30인치에 대한 정사이즈 픽셀 값이 6000에서 4000이거든요. 보통 그렇게들은 아직 안 뽑으시잖아요. 웨딩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인치 액자를 뽑아요. 고객한테 이제 출력 나가는 액자 중에서 가장 큰 액자 사이즈가 한 30인치 정도를 보면 되는데 30인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온전하게 6400 픽셀을 6000, 4000 픽셀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씬을 다 잘라서 이미지 크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픽셀 값이 작아들기 때문에 그래도 픽셀 값을 다 맞춰서 인터폴레이션까지 다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고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2400만 화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상당히 고화소입니다. 물론 화소가 높다는 건 크롭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부분은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2400만 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실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 정도는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노트북 화면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연사 모드로 놔뒀는데 촬영 직전에 지금 기계식 셔터거든요. 연사 모드를 가장 높게 놔뒀어요. 아마 높다고 해도 기계식 셔터는 최대 5연소까지 되니까 최대 5연사로 연사가 될 겁니다. 뭐 5연사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일단 연사해보고 우리 A9이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테더 연결 촬영이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포커스는 아이언맨에게 딱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낮춰서 촬영할까요? 자, 5연사로 한 30장, 20장 정도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들이대고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한 요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자, 우리 PC에 아이언맨 화면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넘어온 속도는 꽤 빠르네요. 크게 딜레이도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물론 USB 3.0 기종을 쓰는, 그러니까 D810 같은 경우에는 테더 케이블 자체가 USB 3.0이었어요.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A9이나 A7R2 또는 이제 소니 기본 미러리스 기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5핀 USB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커버리지가 좀 좋지는 않아요. USB 2.0 정도에 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넘어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캡처원의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캡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넘어온 이미지를 바로바로 촬영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랜덤으로 하나 골랐는데 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네요. 아니야,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마지막 이미지를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비를 조금 더 높이고 저는 흑백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줄이고 이 녀석을 크롭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비율과 상관없이 그냥 크롭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편집된 사진을 이 다음 사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크롭과 동일한 흑백과 여러가지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되지가 않고요. 캡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해놓은 세팅을 그대로 따라서 그 다음 사진이 촬영이 되고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색감에 대해서 또는 노출 여러가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일정하게 세팅을 잡아서 그대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촬영이 가능해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 화면에서 흑백으로 사진을 바꿔놓은 상태고요. 상단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2컷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두 장이 자동으로 흑백이 되고 약간 크롭된 상태로 넘어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한 장 찍어볼까요? 좀 더 근접하게. 이 거리는 안되네? 이 거리는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찍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보정된 형태로 넘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테더 촬영의 이점은 이 점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중간중간 체크를 했을 때 바로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대로, 그러니까 색감이라는 게 그 카메라 화면 따로 그리고 PC 화면 따로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테더 촬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바로 PC로 넘어가니까 PC에서 바로 데이터의 색감이나 전체적인 노출값 뭐 여러가지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세팅이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PC에서 바로 보정이 가능하니까 그 보정한 값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디테일한 것들은 촬영 때가 아니라 후속 작업으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PC 화면에서 모든 걸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모든 촬영이 끝났고 이대로 바로 이미지를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별도의 뭐 데이터를 옮기고 사진을 보정하고 이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점은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세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명의 인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슈팅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PC 앞에서 프로그램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아서 이 해당 촬영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통해서 잘 이끌어 간다면 혼자서 이제 여러 번의 워크플로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행위 자체를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색감 보정이나 이런 걸 하질 않아도 클라이언트에게 제가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카메라 화면은 너무나 작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여줄 때 조금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전체적인 디테일을 본다거나 색감을 본다거나. 근데 제가 주로 쓰는 색감 또는 스튜디오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뭐 프리셋 개념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들 또는 워킹하는 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부분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꽤나 고객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겠죠. 그 점에 있어서 테더 촬영이 가지고 있는 유익성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AF 부분도 뭐 여러가지 좀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겸사겸사 100mm 렌즈가 상당히 좋네요. 자, 테더 촬영 부분은 이렇게만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피규어를 찍긴 했지만 사실 제품 사진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인물 촬영을 하실 때 뭐 일반적인 쇼핑몰 또는 이제 포트레이트 작업들, 그리고 여러가지 환경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촬영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점이란 건 있어요. 테더 케이블 같은 이런 부속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동성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아까 노트북을 보여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제 PC를 사용하시게 되면, 데스크탑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트레이를 별도로 준비하신다면 뭐 무리는 없겠지만, 노트북으로 이제 촬영을 하신다는 환경은 많지가 않으니까, 이동성을 생각하시면 노트북과 뭐 케이블과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사진 작업 워크플로우나 또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이만한 게 없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A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많이 고려가 되어 있는 바디고요. 스튜디오 촬영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프로포토 조명에서 우리 소니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더 촬영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한다면 스튜디오에서 이만한 바디가 있을까요? 물론 단점은 하나는 있어요. 기계식 셔터일 때만 플래시가 터진다는 거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자식 셔터로도 한번 좀 테스트 해볼까요? 자, 셔터를 전자식으로 바꿔볼까요? 전자식 같은 경우에도
테더 촬영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파일 넘어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셔터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데이터만 정상적으로 넘길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PC로 아주 쉽게 넘어갈 겁니다.